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0.25%포인트 인상, 미국 FOMC 즉시 분석.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또 기자회견이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해서 5%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금리 차이는 1.5%포인트로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상 어떤 영향을 줄지, 제롬 파월은 또 뭐라고 발언했는지 전문가와 함께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댓글에 믿고 보는 평론가님이라고 네. 이렇게 또 새벽에 발생한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은 또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모시고 네. 들어야 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런 변수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뭐 막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뭐 예상대로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일단 어떻게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상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으로 이제 끝이 났고요. 네. 이렇게 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 상단이 이제 5자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한 3주 전이었나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또 미국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굉장히 비장하게 얘기했잖아요. 물가를 잡아야 된다. 네. 뭐 진짜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비장함, 비범함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사이에 여러분도 아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미국의 14번째, 15번째 은행들이 뭐 속속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역시 파월 의장도 그렇게 강력한 빅스텝 같은 금리 인상은 할 수 없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5%. 우리가 지금 현재 3.5%로 지난번에 이제 동결을 했고요. 네. 4월 초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게 되는데 또 1.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한국은행은 또 어떻게 해석할지가 또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을 할 거 베이비 스텝 사실 예상된 시장에 예상된 일이다라고 평가가 나오는데 오늘 또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어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총평을 좀 하자면요. 네. FOMC 회의 자체는 예상대로였고 오히려 호재성의 분위기가 많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지금 새벽에 보시니까 주가는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가 급락은 오히려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이라기보다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영향이 컸습니다. 보면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한번 상승을 합니다. 이러다가 급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 자,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어제였었죠. 막 이제 기자들이 은행에 뭐 뱅크런 얘기를 하니까 살짝 언론에 나왔던 것이 포괄적 보험, 블랭킷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현재 미국도 이런 한도가 있어요. 약 3억 정도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모든 은행에 대해서 예금은 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말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 보험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무너졌는데 근데 저는 약간 말이 이상했던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괄적 보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만 뱅크런이라든가 어떤 위기의 사태가 오면 그때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예금은 지켜주겠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위험 있을 때 다 막아주겠다는 말과 포괄적인 예금보험은 없다. 거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뉘앙스 자체가 모든 예금을 보호해 주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가 보기에 같은 말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선을 자넷 옐런 재무장관 때문에 시장은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맞습니다. 뉴욕 시장은 그 제롬 파월 발언보다는 옐런 장관의 그렇습니다. 발언에 더 반응했다고 보는 게 그렇습니다. 맞겠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어쨌든 베이비스 0.25%포인트를 올렸는데 이거는 그럼 여전히 물가 안정을 좀 더 잡겠다 뭐 이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기자회견 또 성명서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마리의 토끼가 있죠. 특히 이제 금융 안정이냐. 금융 안정은 은행들에 대한 보호, 최근에 미국의 뭐 채권 시장에 대한 위험성인데 이보다는 물가 안정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베이비 스텝이라도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연준의 신뢰, 연준의 권위 이런 점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2주 전, 3주 전에 그렇게 물가 잡겠다, 빅스텝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턱 동결을 해버리면 네. 앞으로 누가 연준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렇게 베이비 스텝이라도 뭐 올렸다 또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자존심이 읽히는 그런 부분이 그럼요. 만약에 동결했으면은 더 큰 문제 나옵니다. 그러겠네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다 주목하는 거 제롬 파월의 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은행 위기 관련 발언도 있었고요. 또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하나씩 좀 차례로 보면서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다양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은행 위기, 은행 파산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뭐 할 말을 했죠. 안전을 위해서 또 은행 건전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도 돼 있다. 네. 근데 이것도 당연히 의장이 할 말이겠죠. 네네. 뭐 준비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 다음 멘트가 시장을 더 초점을 했는데 아, 네. 올해 말에 기준금리 인하 이것을 연준 피봇이라고 방향 전환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그건 잘못 판단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아하. 또 한 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 말을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 금리는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저렇게 파월은 말했지만 뭐 연말 혹은 내년에는 100% 금리 인하야라고 이제 베팅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함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파월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고 일단 강조는 한 상황이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아주 초반에 배운 거 점도표라는 거 저희가 배우면서 시작해서 제가 좀 자신이 있는데 이번에는요. 그 점도표를 이번에 3월에 공개를 또 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한번 띄워주시면 그걸 보면 5%랑 5.25% 사이에 점이 많이 찍힌 거를 제가 아까 확인했거든요. 예, 네, 이렇게 돼 그렇습니다. 있네요. 이제 이게 점도표가 왜 중요하냐면 네네. 만약에 점도표가 없었으면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의 말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막 파월 의장이 세게 말해요. 그런데도 점도표는 오히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낮게 본다면 이 두 개가 미스매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점도표를 더 많이 시장에서 믿게 되는데 자 보실까요? 이제 12월의 점은 19개, 원래 19개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3월의 점은 18개인데 지금 연준 부의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그렇군요. 지금 점 찍는 사람이 18명으로 이제 줄어서 네. 점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제 오타난 건 아니고요. 잘 보시면은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5에서 5.25에 10명이 똑같이 점을 찍고 물론 편차는 좀 나고 있죠. 더 위에 찍은 사람이 있고 뭐 이날 한 사람이 하나 더 위로 간 이런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제 거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이 5%니까 네. 올려봤자 한 번 정도다라고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고요. 실제 더 중요한 파월의 말보다 중요한 성명서 문구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이 온고잉 금리 인상이란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금리 인상이 거의 멈춰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 점도표에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아야 점 10개 찍힌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예. 그러나 시장은 저것도 못할 거야 쪽도 훨씬 더 많이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또 피부에 와닿는 게 그럼 우리 주가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네. 아까 한미 금리 차이도 이렇게 커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결정 나오고 뭐 성명서 보고 점도표 보면서 달러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가 크게 떨어져 가지고요. 10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달러 자체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와 원화와 달러와의 관계를 맞는 원달러 환율과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일단 달러의 힘이 빠졌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환율은 뭐 조금 들썩일 수는 있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중요한 것이 주가인데 오늘 이야기를 좀 보면 은행 파산이라는 이 돌발적인 악재만 걷어들인다면 그동안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연준의 긴축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는 거의 이번에 3월 FOMC에서 보면 힘을 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요. 오늘 좀 주가는 출렁일 수 있지만 또 미국에서 이어지는 저 은행 파산에 대해서 또 말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잠든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이 경제 큰 흐름 믿고 보는 정철진 경제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